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퀸즈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년 여성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꼭 필요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잘 관리하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먼저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의 압박감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에서 오는 갈등일 수도 있죠. 또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요인을 알면 그에 맞는 대처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라면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족 관계의 갈등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경제적인 문제라면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기적인 검진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답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에 대한 대처 전략을 개발해야 해요. 대처 전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로 나눌 수 있어요. 문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상사와 대화를 나누어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시간 관리 기술을 배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문제 중심 대처라고 할 수 있죠. 정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면 스트레스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답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이면서도 효과가 매우 큰 운동이에요. 걸으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또한 걷기는 심장 건강에도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요가나 수영 같은 운동도 좋아요. 요가는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운동이에요. 깊은 호흡과 함께하는 요가 동작들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는데 좋고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 추천돼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명상과 마음 챙김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이 생길 거예요. 명상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명상의 기본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딴 곳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음 챙김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집중해 보세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 바람의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마음 챙김이에요.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더 충실하게 살 수 있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돼요. 명상과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 건강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불안과 우울을 줄이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면역 체계도 강화시킨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쉬워지고 그 효과도 크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해요. 과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카페인과 설탕은 줄이는 게 좋아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져서 스트레스에 잘 대응할 수 있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에요. 반면에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또한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안감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충분한 수면도 잊지 마세요.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하면 낮 동안의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며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해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당히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낮에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저녁 식사는 자기 전 최소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아요. 만약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침대에서 일어나 편안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누워보세요. 지속적인 불면증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지지를 받는 것이 큰 힘이 돼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좋은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친구 관계도 소중히 여기세요.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업무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거나 퇴근 후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보세요. 만약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간 관리도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잊지 마세요.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을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덜 중요한 일은 나중으로 미루거나 위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업무 시간에는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세요. 불필요한 방해 요소는 최소화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세요.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휴식 시간도 꼭 가지세요. 일하는 중간중간에 짧은 휴식을 취하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가능하면 업무 공간을 벗어나 산책을 하거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퇴근 후에는 가능한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자제하세요. 가족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운동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시간들이 다음 날의 활력소가 될 거예요. 주말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세요. 평일에 하지 못한 일들을 몰아서 하기보다는 여유를 즐기는 것이 좋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또한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요청이나 초대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좋아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년, 5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계획은 일상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스파를 다녀오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자기 돌봄의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몸의 상태는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기인식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는 것도 좋아요. 좋아하는 책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 삶의 질을 높여줄 거예요.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단점에만 집중하곤 하지만 장점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 자신이 잘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도 자기 돌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에 항상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지키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또한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우세요.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잘 관리해야 해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들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갱년기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개인마다 증상의 정도와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흔한 갱년기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 야간 발한, 불면증, 기분 변화, 질 건조증 등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호르몬 대체 요법이나 다른 치료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운동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은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근력 강화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식습관 관리도 중요해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콩 제품이나 아마씨 등을 섭취하면 일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물을 자주 마시면 안면, 홍조나 질 건조증 같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중요해요. 명상, 심호흡, 요가 등의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이런 방법들은 기분 변화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온라인 포럼 등에서 이런 모임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더 강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일부이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내 능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후에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찰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돼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맛있는 식사를 했다거나 좋은 날씨였다거나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등 일상의 작은 기쁨들에 주목해 보세요. 이런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요. 때로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해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국내 사례로 김미영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미영 씨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는데 업무 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했어요. 특히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 효율이 크게 저하되었죠. 또한 갑자기 찾아오는 안면 홍조로 인해 회의 중에도 불편함을 겪었답니다. 김미영 씨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어요. 먼저 명상을 시작했고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대요.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점 명상의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니 업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밤에 잠도 더 잘 오더라고 해요. 또 주말마다 등산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갔어요. 등산을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 해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이 좋아지니 갱년기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답니다. 식습관도 개선했어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대신 과일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죠.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허브티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직장에서는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고 가능한 일은 동료들과 분담했죠. 또한 점심시간에는 꼭 사무실을 나가 30분 정도 산책을 하며 기분 전환을 했답니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김미영 씨의 삶은 많이 변화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갱년기 증상도 완화되어 업무 효율도 높아졌죠.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김미영 씨는 이제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답니다.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그때의 경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사라 존슨 씨를 소개할게요. 사라 씨는 48세의 싱글맘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그녀는 IT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업무 마감에 쫓기면서도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사라 씨는 만성 피로와 불면증, 그리고 잦은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답니다. 사라 씨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죠. 가장 먼저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일과 가사, 자기 개발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했어요. 업무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해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가졌죠.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를 통해 가족과의 유대감도 높이고 아이들에게 생활 기술도 가르칠 수 있었답니다. 또한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르려고 노력했대요. 처음에는 쓸 내용이 없어 보였지만 점점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삶의 태도를 크게 바꿔놓았답니다.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30분 동안 요가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죠.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죠. 이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도 줄이고 팀워크도 향상시킬 수 있었답니다. 사라 씨는 또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죠.
스파에 가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등 자신을 위한 활동을 했답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 사라 씨의 삶은 크게 변화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일의 능률도 올랐죠.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답니다. 사라 씨는 이제 스트레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도전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일부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죠.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통해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트레스 관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방법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로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에 강한 멋진 중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은 없어요. 자신의 성격, 생활 패턴,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스트레스에 굴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거예요. 힘내세요. 지금까지 실버퀸즈였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중년을 응원합니다.